메말랐던 감성도 촉촉해지는 계절. 기정사실 앞으로 따뜻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. 어느 산골 마을의 가을 이야기 들어보실래요? 뽀글이 최기정, 오늘은 경북 봉화로 길을 잡았습니다. 첩첩산 중 오지로 알려진 봉화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마을 소천면 분천리입니다. 원곡마을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이곳에는 유명한 간이역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양원역입니다. 이 편지는 대통령님한테 보내는 54번째 편지니도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 주시소. 영화에 등장한 사연은 실화인데요. 영동선이 개통된 건 1955년이지만 1988년까지 이 마을은 기차역이 없었습니다. 양원역. 이 주민들의 애환과 아픔이 있는 공간이지만 그러나 한편 작지만 아담하면서도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이 양원역을 둘러보고 있으니까요. 마치 제가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우와, 정말 작고 아담하네요. 그래도 이 의자도 있고요. 여기 이렇게 쫙 앉아서 열차 언제 오나 기다리는 의자도 있고, 저기 열차 시간표도 있고요.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그 읍내 나갈 때 이렇게 해서 온 매무새 딱 가다듬고 나가잖아요. 아이고 파마 잘 나왔네. 그리고 날씨가 좀 쌀쌀해지다 보니까 기다리는 동안 여기 이렇게 몸 녹이라고 난로도 있네요. 진짜 작지만 아담한 게 뭔가 좀 따뜻함이 있는 그런 역인 것 같습니다. 봉화와 울진 두 곳의 원곡 마을이 있는다고 해서 이름을 양원역이라 지었습니다.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간이역으로 기록돼 있죠. 와,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,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비바람도 피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좌우 양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열차가 언제 오는지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열차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. 소리만 들어도 오는지 안 오는지 알 것 같아요. 양원역엔 하루 2번 기차가 섭니다.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의 온기를 채우기엔 충분합니다. 우리 마음에 조용히 기적을 올리는 무인간이역 양원역입니다.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. 기적. 이 기적은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. 기차에 기적이 울린다라는 의미도 있죠. 이 가을 양원역에 와서 따뜻한 이야기와 영화 속의 장면들을 한번 좀 떠올려보면 어떨까요? 경북 봉화군 원곡 마을에 영화 같은 사연이 있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. 이번에는 춘향면 애당리로 달려갔습니다. 원곡 마을에선 약 40분 거리인데요. 여기엔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낙엽들도 물들어가네요. 가을입니다. 여러분, 가을은 독서의 계절. 이런 말 있잖아요. 책 속에 길이 있다. 하지만 오늘은 반대입니다. 이 길 끝에 책이 있습니다. 가보시죠. 주변 풍경과 대비되는 이색적인 공간의 정체는 바로 책방입니다. 춘향면에 딱 하나 있는 동네 책방이죠. 실례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우와, 책들 사이에 퍽 안겨 계시네요. 아, 그런가요? 첩첩산중, 그 속에 마을이 있고 그 마을 속에 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신기하죠? 네. 여기는 산골 책방이에요. 그래서 봉화군에 하나밖에 없는 책방이고 책을 살 수도 있고 동네 분들은 읽을 수도 있고 와서 읽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 그리고 빌려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. 그렇다면 이 가을에
읽을 만한 어떤 책이 잘 어울릴까요? 이 가을에는 그래 가을이니까 그래도 시나 좀 감성적인 산문이나 시 종류가 좋겠죠? 저랑 딱이네요. 아, 네, 골라주세요. 그럴까요? 네, 그럼 신간 쪽으로. 네. 중고 서적부터 베스트셀러까지 작은 동네 책방인데도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. 그런데 김용자 씨는 왜 이런 두메산골에 책방을 열게 된 걸까요?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. 봉화에 귀촌을 했는데 봉화에 책방이 없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. 제가 또 교직에 있었고 이 봉화군들의 어떤 문화 공간이 됐으면 싶었어요. 그래서 모임방으로도 제공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자연 속에서 책과 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면 싶어서 했고 뭐 이런 잠시 쉬었다 가는 공간이기를 바라고 이곳에 서점을 열었습니다. 은퇴를 3년 앞두고 귀촌한 국어 선생님에게 책방 운영은 사명감 같은 거였습니다. 이제는 늘어난 단골만큼 추억도 많이 쌓였죠. 1년살이 하러 온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. 근데 그때 7살, 5살짜리 형제가 있었는데 큰아이가 책방이 굉장히 좋았다. 1년살이 하고 가서 해마다 여름 휴가 때 오면 꼭 우리 집을 들려요. 남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. 때로는 서점이었다가 또 공부방이었다 작은 도서관으로도 변신하는 만능 책방입니다. 요즘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. 독서 모임 같은 문화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네요. 동네 책방에서 뽀글이 최기 정도 가을 감성에 젖어봅니다.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요. 어렸을 적 이 책을 읽으면서 꿈을 키웠습니다. 이 가을에 다시 만나니까 너무 감개무량하면서 가슴이 벅차요. 무슨 책이냐고요? 짜잔! 농구 만화, 농구 만화. 저 어렸을 때 농구 선수 꿈이었거든요. 이 책 보면서 막 꿈을 키웠는데 키가 안 자랐어요. 여러분, 만화책이면 어떻습니까? 이 가을 내 손에 책이 있다는 거. 이 멋진 봉화의 자연과 함께. 이게 최고 아닙니까? 책방의 매력이 또 하나 있다면 바로 북스테이입니다. 하룻밤 머물면서 사색하기 좋은 공간이란 뜻이죠. 여러분도 책과 함께 힐링해보는 건 어떨까요? 봉화에 계신 분들 그리고 봉화를 찾는 분들에게 마음의 양식 전해주고 계시잖아요. 앞으로도 이 책방 서점을 계속 운영하실 텐데 목표라든지 앞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요. 의외로 시골이지만 이렇게 잔디가 넓은 곳이 없어요. 그래서 이쪽에 와서 잔디마당에서 좀 뛰어놀면서 책도 읽고 좀 편하게 안전하게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좀 더 활용됐으면 좋겠어요.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에 묻다. 가을이다. 작은 시골 책방에서는 동화 같은 사연을, 오지마을 간이역에서는 영화 같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. 올가을 감성 충전할 수 있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. 눈을 감으면